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값비싼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강태준의 저택 식당은 마치 궁전의 한 부분을 옮겨 놓은 듯 화려했지만 그곳을 채운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으로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고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아내 한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고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그 이면의 긴장감은 식탁 위를 맴돌았다. 엘리시움 프로젝트 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진성은 아시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태주는 어머니인 박 여사를 향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말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날카로운 시선으로 며느리인 서연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회사가 잘 되는 건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진성의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야.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서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런 비난과 압박은 그녀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저 이 저녁 식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태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경멸적인 시선으로 서연을 흘끗 쳐다보았다. 노력은 하고 있겠죠. 하지만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니 회사 일에만 더 매달리게 되는군요. 그의 말은 마치 서연이 진성그룹의 번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낙인 찍는 것과 같았다. 그는 서연이 단지 아름다운 장식품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가장 중요한 기능인 후계자 생산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비난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반박할 수많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나가 봐야겠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겉옷을 챙겨 들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다시 한번 혀를 찼다. 홀로 남은 서연은 텅 빈 식당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화려한 복도를 지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조용했다. 이 집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3년 전 그녀는 아테나라는 이름을 잠시 본긴하고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의 안주인이 되었다. 세상의 정점에서 내려와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꿈꿨지만 현실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운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이 결혼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태준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야망과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뿐이었다. 서연의 노력은 번번이 그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는 가면을 쓴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태준의 서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한 지혜,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서연은 습관처럼 그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역할 중 하나였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낯선 물건이 들어왔다. 평소 그가 사용하던 휴대폰 옆에 놓인 또 다른 휴대폰이었다. 최신 기종의 검은색 스마트폰은 주인의 부주의함 덕분에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순간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휴대폰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직감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패턴이 나타났다. 하지만 강태준이라는 오만한 남자는 비밀번호조차 자신의 생일로 설정해두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생일을 입력했고 휴대폰은 소리 없이 잠금이 해제되었다. 메시지 앱을 열자 수진이라는 이름이 가장 위에 떠 있었다. 서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많은 애정 표현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상대는 최근 떠오르는 신인 여배우 오수진이었다. 태주는 그녀에게 서연을 애도 못 낳는 재미없는 아내라고 칭하며 조롱했고 곧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최신 메시지에서 멈췄다. 그 내용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태주는 오수진에게 자신의 계획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엘리시움 프로젝트 계약만 끝나면 돼. 그 계약을 따내려면 한서연의 집안 배경이 아직은 필요하거든. 그쪽 외국 투자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나 가문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늙은이들이라서 장인어른의 이름값이 방패막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지.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야. 계약서에 사인이 끝나면 그 쓸모없는 여자는 바로 버릴 거야. 그리고 나면 당신이 진성의 진정한 안주인이 되는 거지.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기만이자 배신이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철저히 이용당한 것이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가족, 그녀가 가진 모든 배경이 강태준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심장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이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다. 순종적인 아내 한서연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서 냉철하고 무자비한 심판자 아테나가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의 모든 내용을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정확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나 미련은 없었다. 강태준은 스스로 파멸의 문을 연 것이다. 그녀는 그가 지은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서재를 나온 그녀는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평범해 보이는 휴대폰을 꺼냈다. 하지만 몇 번의 터치만으로 화면은 복잡한 암호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수많은 연락처 중에서 그녀는 최 비서라는 이름을 찾아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메가 플랜을 가동한다. 강태준과 진성그룹의 모든 것을 조사해. 자금 흐름, 비리, 약점 하나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보낸 그녀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식당에는 어제와 같은 긴장감 대신 기이한 평온함이 흘렀다. 한서연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다시 쓴 채 강태준을 위해 정갈하게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발견은 그녀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같았다. 출근 준비를 마친 태준이 식탁에 앉았다. 그는 신문을 펼쳐들며 서연이 내온 수프를 한 숟가락 뜨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 수프는 왜 이렇게 짜지?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못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습관적인 경멸이 배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서 한서연은 그저 배경의 일부. 가끔씩 신경을 거스르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서연은 말없이 수프 그릇을 치우고 새로 든 차를 내왔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태주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엘리시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니 당분간은 귀찮게 하지 마. 집에서 조용히 지내면서 어머니 심기나 잘 보살피도록 해. 그것 말고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나. 그는 서연의 존재 가치를 오직 그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태준이 현관을 나서는 순간 저택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거짓말처럼 걷혔다. 서연의 표정에서 온순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가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죄수가 아니었다. 이제 이 화려한 저택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작전 기지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2층 복도 끝, 평범한 서재처럼 보이는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방의 진짜 모습은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서연이 벽에 걸린 풍경화의 특정 부분을 누르자 책장 전체가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저택의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찬 지휘 통제실이었다.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그림자 속의 제왕, 아테나의 성역이었다. 서연이 중앙의 의자에 앉자 시스템이
그녀의 생체 정보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부칭되었다. 아테나님, 접속을 환영합니다. 인공지능 비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보안 채널을 통해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잠시 후 화면에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녀의 핵심 팀원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 선두에는 어젯밤 그녀의 메시지를 받았던 충직한 비서실장 최민혁이 있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최민혁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그녀를 향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아내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움직이며 때로는 한 국가의 경제까지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권력자 아테나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새로운 타겟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대상은 대한민국의 진성그룹.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듯 말했다. 팀원 중 누구도 그녀와 진성그룹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 진성그룹은 최근 급격히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와 비리의 흔적이 보인다. 재무 상태, 지배 구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약, 특히 엘리시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돈의 흐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추적해. 그 시각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진성타워의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오수진과 달콤한 통화를 나누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통화를 끄는 그는 엘리시움 프로젝트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특유의 냉혹함과 추진력으로 임원들을 압박하며 자신의 계획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아테나의 지휘, 통제실에서는 이미 놀라운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최민혁이 첫 번째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진성그룹은 수년간 분식 회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부풀려 왔습니다. 또한 강태준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출처 불명의 자금 흐름도 포착되었습니다.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이면에도 복잡한 비자금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연은 모니터에 떠오른 데이터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강태준이 쌓아올린 성공의 탑은 부실한 모래성이었다. 그녀는 첫 번째 공격을 지시했다. 진성의 핵심 계열사인 진성화학의 주가에 작은 파동을 일으켜 시장에 원인 불명의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익명의 기관을 통해 소규모 공매도를 실행해 강태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겠다. 그것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밤 태준은 잔뜩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진성화학의 주가가 마감 직전 소폭 하락하며 그의 심기를 건드린 탓이었다. 그는 자신의 불쾌함을 애꿎은 서연에게 쏟아냈다. 집안 꼴이 왜 이래?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야? 내가 힘들게 돈 벌어오면 최소한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폭언은 칼날이 되어 날아왔지만 더 이상 서연에게 상처를 주지 못했다. 늘 그랬듯 고개를 숙일 것이라 예상했던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깊어서 태준은 순간적으로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피곤해 보이네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경고는 태준의 취기를 순간적으로 날려버릴 만큼 섬뜩했다. 태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아내의 모습에서 낯선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착각일 거라 애써 무시하며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다. 그가 등을 돌리는 순간 서연의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가면에는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진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며칠 전 진성화학에서 시작된 미미한 주가 하락은 마치 전염병처럼 다른 주요 계열사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폭락은 아니었지만 마치 시체에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듯 지독하고 끈질긴 하락세였다. 강태준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무능함에 대한 질책을 들을 준비가 된 임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원인 불명의 자금 유출, 계속되는 주가 하락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소행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단체로 무능함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태준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경쟁사를 의심하고 자신의 불안감을 임원들에게 폭력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공포의 발현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남 테헤란로의 한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아우라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은 진성그룹의 혼란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다. 아우라 인베스트먼트는 한국 시장에서 아테나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창구였다. 최민혁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표정으로 분석팀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감정적인 동요 대신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과 치밀한 전략만이 존재했다. 단계 탐색 작전의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진성그룹의 방어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은 거의 마비 상태이며 리더십의 감정적인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의 말에 최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지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는 그림자이자 그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날카로운 칼이었다. 이제 2단계 작전을 시작할 때였다. 최민혁은 팀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신뢰 잠식 작전을 개시한다. 아직 불법적인 정보는 풀지 마라. 다만 진성그룹의 경영 부실, 엘리시움 프로젝트에 대한 과대 포장된 전망, 그리고 강태준 회장의 독단적인 리더십이
해외 파트너들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정보들을 금융 전문 기자들과 애널리스트들에게 흘려라. 그가 뿌린 작은 의심의 씨앗들은 곧 거대한 불신의 숲을 이루게 될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태주는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익명의 금융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규모 언론사들에서 진성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그 글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미묘하게 흔들었다. 그는 내부 감사를 지시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애꿎은 직원들만 닥달하며 사무실 분위기를 최악으로 만들었다. 불안해진 태주는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그는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전과 달리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했고 연락조차 쉽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벽이 그와 세상을 가로막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그의 아내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태주는 잔뜩 쌓인 분노와 좌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우아한 자태로 꽃꽂이를 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과는 거리가 먼 듯한 그녀의 평화로운 모습은 태준의 분뇌에 불을 지폈다. 내 제국이 공격받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한가롭게 꽃놀이나 하고 있나? 그는 소리를 지르며 그녀가 꽂고 있던 백자 화병을 손으로 쳐냈다. 쨍그랑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랬던 것처럼 겁을 먹거나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고 깨진 도자기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똑바로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모래 위에 지은 제국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지는 법이죠. 태준 씨, 어쩌면 폭풍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은유는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태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아내의 말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분노와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서연은 깨진 화병 조각들을 마저 치웠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작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이 정도의 상처는 강태준이 그녀에게 안겨준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로 그때 주요 경제 채널에서 아우라 인베스트먼트의 최민혁 대표를 인터뷰하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떠오르는 금융계의 샛별로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최민혁은 방송에서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견실한 기초 자산보다는 과대 포장된 기대감에 의존하는 일부 기업들의 위험성에 대해 침착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그의 분석은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진성그룹의 상황과 맞물리며 시장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등장은 아우라 인베스트먼트, 즉 아테나의 존재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신호탄이었다. 아테나의 지휘 통제실
서연은 거대한 메인 스크린으로 최민혁의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하락하는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부정적인 여론 분석 데이터가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만족스러웠다. 이제 작은 속삭임은 시작되었다. 머지않아 그 속삭임은 강태준의 세상을 산산조각 낼 거대한 포효가 될 것이다. 신인 배우 오수진은 요즘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각종 드라마와 광고 섭외가 빗발쳤고 그녀의 뒤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진성그룹의 강태준이 있었다. 촬영장의 스태프들은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신데렐라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진성그룹을 둘러싼 부정적인 소문들은 그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강태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촬영 중간 휴식 시간에 그녀는 곧장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냈다. 자기야, 회사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이미지까지 나빠지겠어. 그리고 그 재미없는 여자와의 이혼은 대체 언제 해줄 건데? 엘리시움 프로젝트인지 뭔지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과 탐욕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그녀에게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신분 상승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다. 태주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미칠 지경이었다. 회사는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손자 타령을 했으며 이제는 오수진마저 그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선물과 가머니 설로 간신히 수진을 달랬지만 그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었다. 엘리시움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되기 전까지는 이혼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점점 불투명해지는 계약의 성공 여부는 그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와 같았다. 며칠 뒤 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VVIP 자선 갈라 파티가 열렸다. 위태로운 상황일수록 겉으로는 더욱 굳건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태주는 대외적으로 부부 사이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서연과 함께 파티에 참석해야만 했다. 서연은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재벌가 부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눈에 띄었다. 그녀는 과한 장신구 없이도 기품이 넘치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절제된 우아함은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바로 그때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홍보대사 자격으로 파티에 초대된 오수진이 과감한 디자인의 붉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것이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오늘 밤의 주인공이라는 듯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태준과 서연이 있는 곳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수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태준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았다. 그리고는 주변의 다른 기업 총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서연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실수, 인척 와인잔을 기울였다. 붉은 와인이 서연의 남색 드레스 위로 쏟아져
짙은 얼룩을 남겼다. 어머나, 죄송해요. 사모님 이 드레스 비싸 보인데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태준 오빠가 새 걸로 100벌은 더 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곧이어 벌어질 소란스러운 장면을 기대했다. 눈물, 분노, 혹은 머리채를 잡는 싸움 같은 것들. 태주는 수진의 무모함에 당황하여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드레스에 얼룩을 잠시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계는 경멸도 분노도 아닌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지나가던 웨이터에게서 냅킨을 받아 우아한 손길로 얼룩을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명화위에 값싼 빈티지 와인을 쏟는다고 해서 작품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죠. 그저 와인의 품질만 증명될 뿐. 그녀의 말은 여러 겹이 의미를 담은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서연은 조롱이 가득한 눈빛으로 굳어버린 수진을 지나쳐 태준에게 시선을 옮겼다. 당신의 지인이 좀 덤벙대나 보네요. 전 잠시 옷 좀 정리하고 오겠어요. 그리고 여보, 회사 경영은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세요. 그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뭐가 쏟아져 나오면 곤란하니까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돌아서서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오수진의 계획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고 그녀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태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마지막 말과 눈빛은 순종적인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경고하는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재계 인사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강태준의 리더십과 진성그룹의 위기에 대한 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것이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예감했다. 아테나의 지휘 통제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메인 스크린에는 진성그룹의 비밀 장부와 자금 흐름을 분석한 복잡한 도표들이 가득 떠 있었다. 한서연과 최민혁은 몇 주간에 걸친 비밀 조사의 최종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강태준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그것은 엘리시움 프로젝트를 위해 조성된 거대한 비자금 펀드였다.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고 조직적입니다. 강태준은 이 자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프로젝트 인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유령 회사를 통한 분식 회계와 횡령으로 보입니다. 최민혁의 보고를 듣는 서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태준이 쌓아 올린 성공 신화는 추악한 범죄의 탑에 불과했다. 이제 그 탑을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엘리시움 프로젝트의 해외 파트너는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보수적인 유럽의 투자 건소시엄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연은 완벽한 함정을 설계했다. 그녀의 계획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태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최민혁에게
단계별 작전 개시를 명령했다. 모든 것은 한 치오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야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언론을 통한 균열이었다. 최민혁은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채널을 통해 비자금 관련 증거의 일부만을 국제적으로 신망 높은 한 탐사 보도 전문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것은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했지만 진성 측이 대응할 시간은 주지 않을 정도의 정보였다. 동시에 두 번째 단계로 해킹팀이 만든 가짜 내부 고발자의 이메일이 유럽 컨소시엄의 감사위원회에 발송되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서연은 마지막 단계를 지시했다. 아우라 인베스트먼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언론 보도가 나가는 시점에 맞춰 진성그룹의 주식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시작해 시장에 공포를 심어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뉴스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대한민국 진성그룹, 엘리시움 프로젝트, 비자금 조성 의혹. 헤드라인은 태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서울 증권시장이 개장했고 진성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잔뜩 흥분하여 이성을 잃은 그의 모습은 오히려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바로 그때 유럽 컨소시엄이 진성그룹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하고 모든 자금 지원을 동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태준의 꿈이었던 엘리시움 프로젝트가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다. 연쇄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진성그룹은 극심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그날 밤 태준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절망과 편집증적인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평온하게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 평온함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당신은 내 인생의 불행 덩어리야.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실패한 실험체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운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태준 씨, 당신은 불법과 비리라는 묘지 위에 당신의 성을 쌓았어요. 그 악취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정말 생각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죄의식을 파고들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보며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절묘한 타이밍, 설마 하는 끔찍한 의심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물정 어두운 아내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을 뿌리치고 남은 것을 수습하기 위해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다. 홀로 남은 서연은 여전히 손에 책을 든 채였다. 그녀 옆 테이블에 놓인 개인 휴대폰 화면에 조용히
알림 메시지가 떴다. 최민혁이 보낸 메시지였다. 3단계 작전 완료. 진성그룹은 파산 직전. 다음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사냥감을 거둘 시간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강태준의 왕국은 폐허로 변했다. 채권자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고 충성을 맹세하던 임원들은 쥐 떼처럼 달아났으며 언론은 연일 그의 죄상을 파헤치며 물어뜯었다. 그가 의지하던 정관계의 연줄은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은행도 파산 직전에 진성그룹의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사면촉에 몰린 패배한 왕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였다. 그의 재무이사가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들고 찾아왔다. 회장님, 아우라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진성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적대적 인수에 나설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우라 인베스트먼트, 최근 금융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미스터리한 글로벌 투자회사. 그들은 무자비한 효율성으로 부실 기업을 인수한 뒤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회생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다. 태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회사의 경영권을 잃더라도 파멸만은 피해야 했다. 태준의 팀은 아우라의 회장과 면담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하지만 아우라의 회장은 아테나라는 코드네임으로만 알려진 철저히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며칠간의 애원과 설득 끝에 진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면담이 성사되었다. 아우라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아테나 회장이 직접 면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태준은 한 가닥 희망과 함께 정체 모를 인물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약속된 날, 태준은 아우라 인베스트먼트의 한국 본사로 향했다. 최첨단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그의 무너져가는 제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를 압도했다. 채서 내린 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매며 과거의 오만함을 쥐어짜내려 애썼지만 그것은 공허한 허상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먹잇감이었다. 최상층의 회의실로 안내된 그는 숨을 삼켰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공간은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과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상석에는 등받이가 높은 의자가 창밖을 향해 놓여 있었고 이미 최민혁을 비롯한 아우라의 핵심 임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공기 중에 흐르는 묵직한 긴장감이 그의 피부를 찔렀다. 최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이제 곧 뵙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두의 시선이 상석의 의자로 쏠렸다. 의자가 아주 천천히 마치 시간의 흐름을 조롱하듯 회전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금융계를 호령하는 전설적인 거물, 백발이 성성한 노회한 남자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그의 상상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여자였다.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자. 바로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수수한 주부 복장이 아닌 몸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급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차갑고 위험 있으며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절대자의 표정이었다. 태준의 뇌는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서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는 설명을 요구하며 주변의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흔들림 없는 존경의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최민혁이 앞으로 나서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테나 회장님께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준 씨, 아테나. 서연은 산산조각난 남편의 얼굴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남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짓으로 자신의 맞은편에 있는 텅 빈 의자를 가리켰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명령이었다. 앉아라.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순수한 충격과 공포를 클로즈업했다. 이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서연의 평온한 얼굴이 화면을 채웠다. 사냥꾼은 마침내 자신의 파멸을 설계한 건축가와 마주했다. 마지막 심판의 무대가 마침내 막을 올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한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지난 몇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평온한 음성이었다. 내 사무실에 온 걸 환영해요. 강태준 씨,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서연이 테이블 위에 콘솔 버튼을 누르자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비밀 장부, 불법적인 거래를 나누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비자금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오수진과 주고받았던 은밀한 메시지까지. 그의 모든 죄악과 배신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것은 그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하고 종합적인 증거의 포트폴리오였다. 서연은 스크린에 스쳐 지나가는 증거들을 배경으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당신은 스스로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저 투자자들을 속이고 파트너를 배신하고 가족을 기만한 평범한 도둑에 불과했어요.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지켜보고 있었고 당신이 보인 모든 약점을 나는 파고들었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그녀가 태준에게 말했던 은퇴한 학자 집안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녀의 가문은 수세대에 걸쳐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조용히 지배해 온 거대한 세력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가문의 후계자,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인 아테나였다. 그녀가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삶을 택했던 것은 잠시나마 그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던 태준의 얼굴이 마침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너, 날 속였어. 이 모든 시간 동안 내 뒤에서 날 비웃고 있었던 거야. 그가 짐승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최민혁과 경호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순간 그의 분노는 비참한 애원으로 바뀌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비는 남자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다. 감히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 아내에게 애도 낳는 여자라며 쓰레기처럼 버릴 계획을 세웠던 남자가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 자신의 성공을 쌓아 올린 남자가 이제 우리라는 건 없어요. 태준 씨, 오직 당신과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결과만 있을 뿐.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우라 인베스트먼트가 진성그룹을 인수할 겁니다. 부채를 떠안고 회사를 재건하겠죠. 그리고 당신은 그녀는 테이블 위로 서류 폴더 하나를 미끄러뜨렸다. 안에는 두 종류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모든 재산과 향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모든 범죄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자백서였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검찰에 넘길 자료에 대해 정상 참작을 고려해 볼 수도 있죠. 거부한다면 당신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고, 나는 여전히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다. 완전히 패배한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카메라는 그의 인생과 회사, 그리고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서명을 하는 그의 손을 집중적으로 비췄다. 서연은 차가운 정의의 여신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대결은 끝났다. 그녀의 복수는 거의 완성되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때 그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성공만큼이나 극적이고 신속했다. 진성그룹 강태준 회장,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아우라 인베스트먼트, 진성그룹 전격 인수 발표. 대한민국은 연일 쏟아지는 뉴스로 떠들썩했다.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젊은 총수는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언론은 그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대중은 그의 탐욕과 배신에 분노했다. 오수진의 세계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녀를 쫓아다니던 스포트라이트는 차가운 비난의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모든 광고 계약이 파기되었고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는 배역이 삭제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부패한 재벌의 정부, 대중의 조롱거리일 뿐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태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다.
절박한 심정으로 진성타워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녀의 야망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진성타워의 간판이 내려지고 그 자리에는 아으리 코리아라는 새로운 이름이 걸렸다. 한서연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아우라 코리아의 공식 회장 자격으로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섰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워낸 듯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회사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아우라 코리아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끊어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사기 행각으로 피하회를 본 소액 주주들에게 전액 보상을 약속했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인간적인 리더십은 대중과 직원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다. 폐허가 된 제국 위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최종 선고를 며칠 앞두고 서연은 교도소로 태준을 찾아갔다. 수임복 차림의 그는 과거의 오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왜였어? 이 모든 게 단지 복수 때문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평온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시작은 당신의 배신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태준 씨. 하지만 과정 속에서 이것은 정의에 대한 문제로 바뀌었죠. 당신이 짓밟았던 사람들, 당신이 어겼던 법, 그리고 당신이 더럽혔던 사회의 신뢰를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회의 병든 부위였고 나는 그것을 도려낸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사망 선고였다. 1년 후 아우라 코리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최민혁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고 서연은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지휘 통제실에 앉아 있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가의 한 갤러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의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의 막대한 부와 권력은 이제 파괴와 복수가 아닌 창조와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아테나의 냉철한 전략과 한서연으로서 찾고자 했던 인간적인 온기가 마침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 뒤에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갤러리의 테라스로 나가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특정 가문의 후계자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었다. 강력하고 자유로우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시대의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